자, 오늘 영상은 제가 만든 이 사이파이 아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이디어부터 모델링, 텍스처링 팁, 그리고 컴포지팅 마무리 작업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작업한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고 발전시켰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래 사회, 어떤 미래 도시, 하나의 AI가 들어선 느낌을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AI가 도시를 작동시키는 사회를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시도들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AI의 위험성이 핵폭탄급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진화한 AI의 모습이 핵폭발 모습과 비슷하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아이디어대로 더미 레퍼런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더미 레퍼런스를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는 핵융합 기술과 AI 기술이 융합된 하나의 지성체를 핵폭발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결정이 됐고,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레퍼런스를 여러 개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모델링도 시작을 했습니다. 모델링을 제가 하는 장면을 스틸컷으로 하나하나 보시면은 되게 중간에 고심을 되게 많이 했고,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나. 제가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레퍼런스를 확인하는 힘이에요. 레퍼런스는 고치를 관찰하는 방법이라 현실 관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배경도 여러 개 넣어보고 조명도 여러 개 세팅해보고 레퍼런스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냥 이 과정의 반복인 것 같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들면은 롤백하는 과정,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를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짰던 것처럼 롤백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파일로 직접 들어가 봐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으니까요. 직접 뜯어보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활용했던 팁이랑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랑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링 자체를 보시면은 제가 육각형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핵융합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는데 육각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육각형 모델링을 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만 만들어서 제가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이 틀을 만든 뒤에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육각형 모양도 만들었고, 이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틀을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클을 한번 생성을 해줄게요. 서클을 생성을 해주시면 이런 서클이 생성되는데, 왼쪽 하단에서 버텍스 양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버텍스를 6으로 바꿔주시면 육각형을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이 육각형을 가져와서 탭에서 F를 눌러서 면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야 되니까 모디파이어에서 어레이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5개 정도만. 저는 여러 개 생성했는데 지금 5개 정도만 해줄게요. 이걸 복사를 또 해서 이번엔 X값이 아니라 Y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 버텍스 위치를 이쪽 버텍스 위치로 맞춰야 제가 만든 육각형 판처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레이의 팩터 수치를 제가 수동으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선모드를 바꿔서 딱 됐네. 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어레이를 다 어플라이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시켜주고 에딧 모드에서 점을 다 선택한 다음에 M 눌러서 디스턴스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제가 육각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이제 익스트루드나 이런 걸 해가지고 모델링 파일 보시면은 제가 이 육각형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불린을 써가지고 이런데 뚫고 이런데다 뚫고 이런 육각형 모양들을 활용했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은 그냥 이런 판때기를 크게 만든 다음에 Z 모드 이렇게 들어가셔서 Shift 메쉬에 서클 들어가신 다음에 서클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해서 눈대중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땄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했겠지만 그런 좋은 방법은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눈대중으로 원 모양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잘라내기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육각형 모델링들을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이 판때기를 또 활용해서 저희 위에 있는 이런 육각형 모양들도 제가 표현을 해봤거든요. 이런 육각형 모양들,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여기 예제가 있는데, 제가 이 판때기에서 한 부분만 좀 떼올게요. 이 정도 Shift D 해서
떼우겠습니다. 떼운 다음에 P 눌러서 오브젝트를 아예 분리를 해줄게요. 분리를 해주고 엣지 선택 모드에서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B를 누르시면은 베벨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당기면은 베벨이 만들어지죠. 요거를 베벨을 적당량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 감이 오시죠? 여기서 안쪽에 있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면들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삭제를 X 눌러서 페이스, 이렇게 페이스 삭제하신 다음에 제가 요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조금 더 삭제를 해주고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만든 거를 이 틀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거처럼 이렇게 휘어있는 왜곡이 있는 면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면을 여기 도넛 모양에 붙여야 되니까 모디파이어에서 쉐링크 월프를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넣어준 다음에 타겟을 도넛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이펙트를 빼준 다음에 지금 이 오브젝트의 위치가 도넛의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위치부터 바꿔줄게요. G를 눌러서 바꿔주고 이 스냅 모드에서 페이스 그리고 로테이트 투 타겟, 로테이션 투 타겟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G 해서 컨트롤 누르시면서 움직이시면은 이 면에 딱 맞게 오브젝트 위치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쉐링크 월프를 입히면은 딱 맞게 왜곡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두께가 필요하니까 제너레이트에서 솔리디파이를 입혀줄게요. 솔리디파이를 입혀주면은 두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면이 살짝 구겨졌는데 요거는 지금 오브젝트가 이 도넛 모양의 면이랑 너무 가까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거를 이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일단은 중심축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리진을 좀 바꿔주고 그래서 조금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습니다. 면이랑 좀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깔끔한 육각형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모델링을 했고 다음으로는 요 코어랑 요 틀을 어떻게 제가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만든 코어를 보시면은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체인데 블렌더에는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체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메쉬에서 아이코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아이코스피어를 만들어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New를 누르시면은 이제 노드를 만져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의 노드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듀얼 메쉬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듀얼 메쉬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보시면은 바로 육각형이 들어간 면체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듀얼 메쉬 노드가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밑에서 보면 면의 중심과 그 중심들의 점을 하나 만들어줘서 이 중심을 이어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삼각형이 6개 달려있는 면이 붙어있으니까 여기다 육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밑을 풀어보시면은 제가 그린 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옆에 모디파이어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어플라이 해주시면은 그대로 도형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면을 전체 다 선택해서 I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면 각각을 이렇게 크기를 줄여줄 수가 있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인디비주얼 요거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트루드도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면 신경 안 쓰고 그냥 잘라낸 것들도 있거든요. 상당히 대충 만든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멀리 있어서 신경도 안 쓰이니까. 그리고 면을 이 사이드마다 잘라가지고 안에 아이코스피어를 하나 더 넣어서 여기다가 이미션을 하나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코어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특징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는 제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그냥 글리치 여러 개 막 검색해 글리치를 막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서 텍스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틀도 한번 따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틀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면을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로 루프 컷해서 나눠준 다음에 여기다가 add modifier에서 generate triangulate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면이 삼각형으로 나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기 왜 이렇게 비규칙적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보통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 면으로 나뉩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X를 누르시면은 디졸브 셀렉션을 해가지고 엣지를 디졸브 시킬 수가 있어요.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클릭하시고 X 누르신 다음에 디졸브 엣지 누르시면은 엣지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X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 모양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왼쪽 틀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 틀을 여러 개 모양을 하나 잡은 다음에 컨트롤 X에서 이렇게 선을 삭제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모양을 하나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어떻게 자르던 자기 마음이라서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알려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선들 다 선택하시고 X, 엣지가 아니라 X, 페이스가 아니라 X, 페이스, X, X, 올리 페이스, X에서 올리 페이스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선들을 다 지울 수 있는데, 여기다가 Add Modifier에서 Generate Skin을 누르시면은 제가 그 선을 따라서 약간 두께를 형성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너무 두꺼우면은 에딧 모드에서 모든 점을 다 선택한 다음에 A를 눌러서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킨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앙에 만든 이 코어에 들어가는 빛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려드리고, 여기다가 제가 또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진짜 별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글리치 텍스처 하나랑 그 하나를 이용해서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일단 글리치 텍스처를 그냥 넣으신 다음에 원하는 노드 써서 색깔이랑 이런 거 맞춰주시고, 또 하나 만드셔서 스케일에서 X 값만 늘려줘서 텍스처가 스트레치 되게 늘어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늘어난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값을 컬러 램프에 연결한 다음에 원하는 양만큼 이제 빛이 날 부분 선택을 해주고, 그걸 이제 알파에 껴주는 겁니다. 알파에 껴서 안 보이게 지워주고, 그리고 제가 원래 만들었던 이 글리치 텍스처를 이미션에 꽂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뭐 진짜 별게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모션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제가 만든 맵핑 노드에 키프레임을 줘서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줘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글리치 텍스처도 저는 이걸 이미지를 따로 다운로드 받긴 했는데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나 AI 제너레이터로 만드시면은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모델링 할 때 만든 이 모든 전선들은 모두 커브 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베지어 커브에서 커브 설정 창에 들어가서 베벨에 뎁스를 값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면을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컨버트 투 메쉬를 해서 그냥 메쉬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든 전선들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선 안에 전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빛이 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텍스처는 영상 텍스처를 사용했는데 일반 픽사비에서 다운받은 그냥 자동차가 운전하는 블랙박스 영상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움직이는 영상들을 활용해서 빛이 나는 전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는 이 배경들, 뒷배경, 이 사막 같은 배경을 제가 원했었는데 이 배경들은 TXA 랜드스케이프라는 애드온을 사용해서 제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물들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경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을 하나도 신경을 안 썼어요. 모델링은 전혀 디테일을 신경을 안 쓰고 텍스처를 좀 추가해서 텍스처로 디테일을 조금 추가만 했지 모델링은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이 있는 거에만 디테일을 신경 쓰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제가 어떻게 컴포지팅을 했는지, 어떻게 컴포지팅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컴포지팅 과정을 거쳤는지 포토샵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은 저는 5000 곱하기 4000 픽셀로 항상 렌더링을 하고요. 보시면은 제가 라이트 패스를 활용해서 코어의 빛이랑 코어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또 다른 빛, 이 두 개를 라이트 패스로 따로 이미지를 빼줬습니다. 그 이미지를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입혀가지고 위에다가 넣어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글레어 같은 효과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합친 이미지를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해서 합친 다음에 이 합친 이미지를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 들어가셔서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색 보정을 했습니다. 사전 구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좀 어두운 것 같아서 노출을 올려줬고요. 뭐 대비 올리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진짜 색 보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감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섀도우를 좀 올렸고 텍스처랑 그레인 이런 것들 효과 값을 올리면은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레인 효과를 내면 저희가 사진 찍을 때 노이즈가 살짝 씻기는데 그런 노이즈를 넣어줄 수 있고, 곡선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대비를 추가해 준 다음에 색조를 조금 더 변형을 줘서, 제가 이번에
작업한 거는 색조를 많이 줬는데 섀도우도 바꿔주고 밝기 값도 바꿔주고 색 보정도 해주고 해서 이거를 확인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글레어가 아니라 플레어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미지에 약간 빛 번짐 느낌 넣어주고, 아마 이거는 제가 뺐던 것 같은데 이거 뺄게요. 그리고 렌즈 더스트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렌즈 더스트 좀 더 추가해주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부분 선택해가지고 밝기를 조금 더 올려줬습니다. 중심 오브젝트의 밝기를 좀 더 올려주고, 그리고 색상 사전 구성 필터를 적용해서 제가 원하는 럿을 살짝 입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럿을 입력을 해서 후지 3510,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대비가 좀 센 것 같아서 대비를 다시 빼줬고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합니다. 컴포지팅을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그냥 풀로 영상을 담아서 아예 그냥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